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인기가 제일 많았던, 관심이 많았던 질문이에요. 이건 좀 기술적인 질문이면서, 사실 이 얘기를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이 애노테이션 트랜잭셔널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 약간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핵심은 스프링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트랜잭션 경계 설정, 정확하게 경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디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게 뭐냐면 트랜잭션 여기서 시작했다, 여기서 끝났다 이거를 지정하는 거죠. 혹은 나 지금 여기서 트랜잭션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내 앞에서 이미 시작된 트랜잭션이 있으면 난 거기에 참여할래. 아니면 나는 걔 무시하고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 거야. 뭐 이런 프로파게이션 로직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아이솔레이션 레벨도 바꿀 수 있고 아무튼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 어떤 단위가 되는 시작과 종료를 지정하는 디마케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애노테이션을 이용한 add transaction 이거를 아마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죠. 트랜잭션을 적용해야 된다면 뭐 트랜잭션 없이 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겠다. 예, 사실 말이 안 되죠. 모든 게 다 단일 트랜잭션이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로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요합니다.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걸어주고 관련된 설정을 하는 게. 근데 이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테스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테스트에서는 이걸 왜 쓰시는지 뭐 관련된 학습을 하셨거나 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자, 이 질문을 읽고 챗GPT랑 저랑 한번 답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관련된 주제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테스트에서 트랜잭션 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비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아서 많이 아쉽네요. 다름이 아니라 테스트 코드 작성 시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의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롤백 테스트 작성을 위해 트랜잭셔널을 애용해 왔는데요. 얼마 전 업무를 보다가 이상하게 테스트 코드는 잘만 통과하는 것 같은데 같은 코드가 서버에서 띄웠을 때는 의도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을 씨름하다 알고 보니 엔티티를 변경하고 JPA 자동 감지로 변경하도록 의도한 코드인데 트랜잭션 경계 밖에서 변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후로 찾아보니 테스트 코드에서 트랜잭셔널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아 안 쓰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테스트 후 전부 롤백 시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애프터 이치로 리포지토리를 다 불러와서 하나씩 돌려놓는 것도 일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트랜잭셔널 대신에 단순히 전체 테스트에 대해서 DB 롤백을 해주는 애노테이션이 별개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스프링에서 굳이 서로 다른 용도의 기능을 하나의 애노테이션을 공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트랜잭션 경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지만 각각의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2번은 애프터 이치를 넣어서 리포지토리당 하나하나 불러와 일일이 초기화해주는 대신 트랜잭셔널 만큼 코드가 깔끔해지면서 테스트 코드에 트랜잭셔널을 쓰면 생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사실 알고 보면 테스트에 트랜잭셔널을 쓰는 게 좋은 건데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요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는데 한동안 검색한 결과를 쉽게 결론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나은 코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다가도 이 애노테이션 트랜잭셔널을 사용하시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롤백 테스트 작성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분은 설명을 하셨어요. 뭐 이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는 동안에 DB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테스트 DB에 대해서 이게 뭐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테스트 D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서버가 동작하는 어떤 DB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테스트 중에 DB를 사용하는 어떤 코드를 테스트할 때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거를 지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가 시작할 때 미리 트랜잭션을 시작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코드 보통 뭐 이제 컨트롤러나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코드가 동작할 때 거기도 트랜잭션 날 경계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걔를 테스트에서 시작한 트랜잭션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required라는 propagation 룰을 따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트랜잭션이 테스트에서라도 시작이 됐으면 그냥 거기에 참여해 버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동작하는 동안에 그 트랜잭션 안에서 수행됐던 모든 작업이 테스트를 시작할 때 시작했던 그 트랜잭션에 묶여 있으니까 테스트가 끝날 때 이 전체 트랜잭션을 커밋 시킬 건가, 롤백 시킬 건가, 이거를 테스트 코드에서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뭐 에러 안 났으면은 커밋되고 돌아올 코드 굳이 여기까지 트랜잭션이 더 길게 이어지도록 만든 이유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롤백 테스트입니다. 롤백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롤백 테스트는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DB를 건드리는 작업을 할 때 문제가 테스트 사이에 서로 의존성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하나의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DB는 하나를 쓰잖아요. 테스트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DB를 세팅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각각 테스트가 결국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면서 테스트를 하기 마련인데 앞에 테스트에서 내가 DB에다가 뭐 사용자를 하나 추가해 놨는데 뒤에 테스트에서 사용자가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내가 인서트를 하나 하면은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카운트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미 앞에 테스트에서 DB에다가 하나를 넣어놨으니까 뒤에 테스트는 카운트 체킹하는 게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하면 또 돼요.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를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체크하는 그 코드를 먼저 테스트 코드를 먼저 돌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그냥 인서트가 잘 되는가 하는 테스트를 하면 뭐 문제 없이 될 겁니다. 뭐 키 같은 게 중복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때에 얘네들이 그 우리가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립화거든요. 이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고 어떤 순서로 실행을 하더라도 이 테스트는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한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다 해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까다로운데 그렇다고 가지고 DB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모킹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하면 실제 런타임에서 코드를 돌리는 코드에서 얘가 동작하는 거하고는 테스트에서 동작하는 게 너무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선 잘 되는데 진짜 그거야말로 이제 그 운영 환경에서 이걸 돌리면 뭐 우르르 에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SQL이 틀려도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통과할 거 아니에요. 저 DB까지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테스트용으로 어떤 종류의 DB든 테스트용 전용 DB든 뭐 가짜 DB든 메모리 DB든 뭔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DB까지 갔다 오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테스트가 그 다음에 실행하는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동안에 내가 건드렸던 DB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시 초기로 돌리는 초기 상태가 완전히 비어있는 그냥 빈 테이블만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초기 세팅을 해놓고 테스트 전체를 돌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건 그 테스트 앞에 테스트가 수행하는 동안에 DB를 뭐 지운다거나 업데이트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시 원래로 돌려놔야 그 다음 테스트가 또 초기 상태를 가정하고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클린업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스프링에서 제시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롤백 테스트라는 겁니다.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롤백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 아는 얘기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굳이 이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롤백 테스트 이게 그러면 언제 나왔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스프링은 이런 트랜잭션을 컨트롤해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테스트가 수행하는 동안의 모든 작업을 롤백해서 다시 그 이전 상태로 깔끔하게 돌려주는 이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는 스프링 1.1.2 버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2.0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기억이 이제 잘 안 나서 했는데 1점대에서부터 지원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스프링 1.1 시절에는 애노테이션이라는 게 자바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스프링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애노테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자바 버전도 지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노테이션 없이도 요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붙인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테스트가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유심히 봤던 그걸 다시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3.0에 나오면서고 이거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건 왜 디프리케이트 됐냐 하면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Abstract Transactional Spring Context Test라는 건데 이거는 JUnit 3.8 기준으로 그 테스트를 작성하던 시절에 그때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거를 더 상속을 해서 이게 이제 JUnit의 테스트 케이스고요. 스프링이 컨텍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러 테스트에서 계속 쉐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테스트 기능을 Abstract Spring Context Test, Abstract Single Spring Context Test 이런 식으로 계속 계층화해서 얘를 확장해 나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Abstract Transactional Spring Context Test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를 사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add transactional이라는 애노테이션 없이도 요 안에서 테스트를 사용하면 물론 여기에다가는 이제 JDBC 같으면 이제 데이터 소스 같은 거를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DB와 관련된 작업을 스프링 테스트가 뭔가 테스트 전후의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만들면 지금 했던 것과 동일하게 테스트 수행하는 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DB와 관련된 작업이 테스트가 끝날 때 롤백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1.1.2니까 거의 2004년에 나온 기술, 2014년 아닙니다.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스프링이 이거를 이제 제공을 했었죠. 과연 다른 언어나 다른 기술에서도 이런 걸 제공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당시 이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혁신적인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DB를 다루는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진짜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바 5가 나오고 그다음에 JUnit 4가 나오고 애노테이션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transactional이라는 애노테이션만을 이용해서도 이 테스트와 동일한 기능이 수행이 됐던 거죠. 자, 이런 이제 배경이 있고요. 어쨌건 이런 이제 롤백 테스트를 하면 좋아요. 뭐 DB를 얼마든지 뭐 전체 데이터를 다 지우는 테스트를 하더라도 잘 지워졌어. 뭐 카운트가 뭐 0이야? 뭐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 해놓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가 끝나기 전에 모든 작업을 롤백 해버리니까 그 다음 테스트는 또 다시 처음에 세팅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이분이 얘기하신 문제는 뭐냐면 자, 테스트로 어쨌건 DB를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했더니 잘 됐어요. 뭔가 읽어온 다음에 이걸 수정을 했더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잘 반영이 됐다. 아마 그런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러닝하면서 돌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가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참 뜯어보다 보니까 그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를 돌릴 때 서버에서는 트랜잭션 시작하는 경계가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서비스 레이어 같은 데서 시작을 시키죠. 그리고 그 서비스 레이어 안에서 만들었던 특히 JPA의 엔티티 같은 오브젝트들은 이 트랜잭션이 끝나고 서버와 그 영속성 컨텍스트가 다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디태치드 상태라고 얘기하죠. 이게 분리가 된 상태가 돼서 얘를 갖다가 아무리 수정을 해도 DB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 코드를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테스트에서 그런 코드를 러닝을 해보니까 DB의 업데이트까지 잘 됐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트랜잭션이 원래 애플리케이션 코드 자체는 트랜잭션 밖에서 엔티티를 수정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코드인데 트랜잭셔널을 이용한 테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테스트에서부터 트랜잭션을 이미 시작해 놨고 테스트가 종료될 때까지 트랜잭션을 유지시키니까 원래는 트랜잭션 밖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야 됐던 게 실제로는 테스트 안에서는 잘 업데이트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서는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이게 트랜잭셔널을 테스트에서 만든 트랜잭션을 애플리케이션 코드까지 다 묶어가지고 롤백을 시키려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쪽 코드에서 트랜잭션 안과 밖을 구분했던 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모든 애플리케이션 안에, 그러니까 컨트롤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로 갔다가 다시 컨트롤러 돌아와서 리턴을 하는데, 테스트에서 만약에, 근데 이게 컨트롤러 쪽에서 수행한 모든 코드도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한 얘는 트랜잭션 안에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안에 있는 것처럼 코드가 동작을 했는데, 이게 특히 JPA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JPA 상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일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이분이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거 트랜잭셔널을 사용해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하니까 너무 편한데, 이거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스프링의 add transactional annotation 사용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아.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놀라웠거든요. 뭐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편리한 거를 넘어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뭐 이거는 이제 전부터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에서 트랜잭셔널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얘기가 그냥 있다도 아니고 얘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트랜잭셔널은 뭐 안티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걸 쓰지 말고 그럼 DB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는 코드를 테스트한 이후에 이 클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 내가 롤백은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하나 인서트 했으면 이 데이터를 다시 딜리트 시키고 테스트가 끝날 때 이제 애프터 이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뭐 DB가 완전 빈 상태에서 모든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테이블을 그냥 다 딜리트 올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한 코드가 있으면 그 원래 데이터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나, 아무튼 이런 클린업 작업을 테스트가 끝나는 시점에 수행이 되도록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예. 이걸 매 테스트에서 클린업하는 코드를 돌리는 것도 큰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테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테스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테스트들은 이거 수행하고 나면 사용자 테이블을 몽땅 다 지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작성을 하자니,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그 트랜잭셔널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있겠는가, 이제 이분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트랜잭셔널 대신에 전체 DB에 대해서 DB 롤백을 해서 애노테이션이 별개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있어요. 예. 트랜잭셔널에 이제 기본 설정을 롤백을 이제 true로 해놓고 하니까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기본 모드는 뭐 커밋으로 해놓고 테스트마다 롤백을 시킬 건가 뭐 커밋을 시킬 건가 이거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건 롤백 테스트를 안 걸고 돌리는 테스트에서는 그러면 이 클린업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분이 고민했던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답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2번이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셔널의 롤백 기능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수동으로 매번 명시적으로 DB를 추계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원래 트랜잭셔널 쓰는 게 괜찮은 건데 내가 찾아본 트랜잭셔널 안티들의 그 이야기를 잘못 보고 내가 오해한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의견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너 조화님, 스프링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캐싱을 통해서 이건 이제 컨텍스트 테스트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스프링이 원래 애플리케이션 하나 올라오면 모든 설정을 다 읽어드려서
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러니까 모든 빈들을 다 생성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원래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걸 다 올리는데 이걸 매 테스트마다 다 새로 하려면 테스트 수행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컨테이너를 한번 띄우고 그리고 떠 있는 컨테이너에 올라와 있는 빈의 어떤 상태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DB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롤백 해버리면 되니까. 그 빈 자체의 상태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얘를 계속 재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번 올릴 때는 좀 시간이 살짝 걸리더라도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스프링 컨텍스트 테스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 스프링 부트와 상관없이 원래 스프링에서 아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나오죠. Abstract Spring Context Test, 여기서부터 지원이 됐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는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어떤 거죠? 어떻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현 방법은 스프링 코드를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제 해보려고 했던 대로 요거에 대한 이제 제 답변을 보기 전에 요거를 우리 챗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한테 그대로 한글로 질문을 다 따가지고 넣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토비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계시다니 무척 기쁩니다. 먼저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의 테스트 케이스의 시작 전에 트랜잭션 시작하고 테스트 종료 후에 롤백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여 테스트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테스트 시 주요한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얘가 카피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설명 시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좋습니다. 일단 시작 부분은. 그런데 이러한 동작이 때로는 문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발생한 이분이 경험한 케이스죠. 테스트 케이스가 잘 동작한다는 것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그대로 잘 동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트랜잭션의 경계 내부에서만 엔티티 변경이 감지되는 JP의 작업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테스트 케이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문장이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코드가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와 실제 코드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테스트 코드의 트랜잭셔널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테스트 케이스 사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테스트와 그 다음 테스트 사이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초기화하는 작업. 내가 건드렸던 DB의 어떤 데이터를 클린업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데 JUnit 같은 경우에는 before each하고 after each 요거를 사용해서 하나의 각각 테스트 전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테스트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하죠? 진짜 감동이네요. 아래에 before each와 after each를 사용해 테스트 전후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는 예제 코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아니죠. 그냥 껍데기만 공개했습니다. 테스트 수행 전에 초기화할 작업을 여기다 그러니까 모든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거죠. 각 테스트마다 테스트 실행 메소드 실행할 때 요거 한번 돌리고 그 테스트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도는 동안에 DB를 이제 건드려 놨으니까 after each에서 그걸 정리하고 뭐 하여튼 뭐 설명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이러한 방법 외에도 이거 재밌네요.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테스트 코드에서 별도의 트랜잭션 관리자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수동으로 시작하고 롤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코드 내에서 트랜잭션의 시작과 종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트랜잭션 매니저 같은 걸 이용해서 트랜잭션 템플릿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내가 테스트 코드 안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 안에서 트랜잭션 하나를 시작을 해가지고 커밋 시키고 혹은 롤백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을 끝나고 하나의 테스트 안에서 또 다른 트랜잭션 시작해서 다음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하려면 내가 트랜잭셔널이 만들어주는 자동 트랜잭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트랜잭션을 이제 명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테스트가 과연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엔드-투-엔드 테스트 수준의 그러니까 테스트 한 10개를 다 묶어가지고 진짜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기능 하나를 다 프로세스를 따라다니면서 테스트하는 이건 실행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가 쌓여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긴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여러 개가 참여한 테스트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죠. 테스트를 여러 개를 실행할 수도 있고 하나의 테스트에서 굉장히 긴 그리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그런 테스트를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말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프링에서 트랜잭셔널을 사용해서 트랜잭션 관리와 테스트 롤백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이 애노테이션이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실제 코드와 테스트 코드 모두에서 트랜잭션 관리하는 일관된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가 트랜잭션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트랜잭셔널이 뭐 클래스 레벨 또는 메소드 레벨에 붙어 있으면 그 메소드가 실행하기 전후에 트랜잭션을 만들고 이게 끝나면 트랜잭션을 종료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테스트와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정확히 동일하진 않아요. 네, 아이오브님이 방이 아늑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니구나. 제가 앞부분 빼먹었네요. 테스트에 트랜잭셔널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테스트 케이스 특성과 해당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하려는 시스템의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혹 트랜잭셔널을 사용함으로써 테스트 케이스가 실제 시스템의 동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떠한 얘기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너가 사용하는 요 기술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그걸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 이건 뭐 트랜잭셔널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갖다 붙여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하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역시. 네, 국구님. 여기는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 지금 한겨울이라서 저는 이제 추운 지금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 날씨가 그립군요. 자, 물론 이에 대해 가장 좋은 답은 테스트 코드가 실제 시스템의 동작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작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자는 테스트 코드와 실제 코드 사이의 동작 차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키가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테스트 코드와 실제 코드 사이의 동작 차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잘 알려진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JPL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 플러시를 명시적으로 해서 롤백으로 끝나는 테스트가 정작 DB까지 SQL이 날아가지 않고 플러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만 그 엔티티를 만들었다가 그냥 거기서 롤백하고 끝나버리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들 뭐 이런 거 있고요. 이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트랜잭션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버그가 있는 코드를 작성하신 거죠. 그 뒤에 엔티티를 수정해 놓고 이게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런 문제를 체크하기 위한 이런 테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그 테스트를 다 롤백 기능을 없애고 만들면 결국은 DB를 정리하는 작업을 또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고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지침은 없습니다. 네, 참 미묘하게 잘 빠져나가네요. 이는 테스트 케이스의 특성, 테스트하려는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개발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 이게 중요해요. 저는 내가 이번 테스트에서 롤백 테스트를 걸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JPA를 사용한다면 혹은 내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기술에서는 롤백 테스트를 사용할 때 이런 상황은 주의하자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없이 그냥 트랜잭셔널 붙이면 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
그럼 위험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더 나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답은 안 알려주고 고민만 하라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그 답하는 흐름도 좋고 뭐 틀린 얘기도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세 구체적인 어떤 고민거리나 해답은 거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몇 가지 중요한 키는 있지만 우리 정상혁 이사님 오셨네요. 좀 의견을 좀 주시죠. 회사에서 트랜잭셔널 사용하게 하십니까? 우리 맹솔님 얘기가 테스트 케이스 시스템 선호에 대해 컨텍스트를 제공한 뒤에 지침을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누가요? 회사에서 보통 팀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테스트 작성할 때 특히 DB와 관련된 이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지침을 따라라 이런 가이드가 사실은 꼭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신입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입사하신 분들하고 초기 이제 온보딩 할 때 그런 부분 되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트랜잭셔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입니다. 뭐 그 외에도 테스트 관련해서 뭐 가이드로 이제 제공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이거는 정말 항상 빼놓지 않고 제가 거의 스프링의 요 트랜잭셔널 테스트를 사용했던 2004년 1.1.2 버전 이후에는 항상 저는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인프런에 질문을 올라오면 이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은 질문 올리신 분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디테일하게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까지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거는 쉬운 답변은 아니라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 2월 달에 쓴 거군요. DB를 사용하는 테스트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내장형 DB가 아니라면 테스트 대상 애플리케이션 밖에서 동작하는 데다 데이터 테스트를 수행하면 변경이 되면 일관된 테스트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DB 유닛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 수행 전후에 테스트용 DB를 준비하는 것과 테스트 후에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일일이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트랜잭셔널 테스트를 사용하기 전에도 DB를 사용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때 애용했던 도구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 DB 유닛이라는 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코드로 그 테스트 전후의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뭔가를 삭제하거나 뭐 이런 걸 수행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DB 유닛을 사용해서 저는 초기에는 그렇게 개발했고 이 트랜잭셔널 그러니까 애노테이션은 아니고 트랜잭셔널 그 롤백이 지원되는 트랜잭셔널 테스트를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한 뒤에는 저는 그거를 거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시절에 등장한 트랜잭셔널 롤백 테스트는 뭐 애노테이션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롤백을 지원하는 테스트는 정말 혁신적이었고 DB가 사용되는 테스트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 각 테스트가 고립되어 수행되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스프링 관련 서적이나 강의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죠. 스프링 개발팀도 당연하게 트랜잭셔널 요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잭셔널 테스트는 테스트 수행 중에 단 한 개의 트랜잭션 경계만 사용이 되고 그 경계를 테스트 메소드로 확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코드에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트랜잭션을 하나 만드는 코드를 한번 수행하고 또 다른 트랜잭션을 만든 코드를 수행하면 사실은 테스트 수행 중에 트랜잭션을 2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순간 테스트 메소드 하나에 대해서는 단 한 개의 트랜잭션 경계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만 만들어서 롤백되거나 커밋되고 끝나야 된단 말이죠. 2개의 트랜잭션을 만드는 코드를 수행하면 2개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다 묶여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를 확장해서 테스트에서부터 모든 걸 다 수행했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뭐 이거는 강제로 롤백이 되거나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수행하는 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유효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테스트처럼 질문하신 분이 하시는 것처럼 트랜잭션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코드도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잭션 시작과 종료를 테스트에서 이미 다 해주니까 요즘에는 이게 제가 JPA가 나오고 나서는 처음에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놀랐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DAO를 만들잖아요.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JPA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오픈소스 데이터 기술. 지금도 뭐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JPA 엔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DAO를 만들 때 명시적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작업이 코드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뭐 어떤 방식을 쓰든지 일어나지 않고 리포지토리나 뭐 DAO 같은 코드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트랜잭션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즘 그 리포지토리 그 스프링 데이터 뭐 이런 기술들은 트랜잭션을 시작하지 않고 리포지토리 쪽 코드가 먼저 호출이 되면 지가 알아서 트랜잭션을 거기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트랜잭션과 관련된 코드를 제대로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를 체크하는 거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테스트에서 트랜잭션화를 붙이면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안에서 예를 들자면 서비스 같은 데서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트랜잭션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트랜잭션이 마치 돌아간 것처럼 전체 코드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트랜잭션을 어디다 걸어주지 않았다는 걸 테스트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스프링 데이터 JPA 같은 데서는 자기가 알아서 트랜잭션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서 트랜잭션 시작하고 리포지토리를 만 3번 호출했는데 이 세 가지를 트랜잭션 묶어야 되는 코드인데 서비스에서 트랜잭션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도 리포지토리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다른 트랜잭션이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성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트랜잭션으로 묶이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트랜잭션을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거 끌 수 없을까? 그래서 옛날에 찾아본 것 같은데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냐면 리포지토리 3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3번 고쳤는데 그 2개를 수행을 하고 세 번째 하기 전에 에러가 났어요. 무슨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어떤 에러가 나서 전체가 종료가 됐는데 문제는 리포지토리 시작할 때마다 트랜잭션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롤백이 안 되는 거야, 앞에 한 개. 그죠? 이러면 데이터상에 로지컬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트랜잭션 날 롤백 테스트를 하냐 마냐 이거는 이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리포지토리가 자동으로 트랜잭션 시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트랜잭션을 앞에 걸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트랜잭션 시작 안 했습니다. 이 에러를 내도록 만들었음에도 테스트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해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종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트랜잭션 쪽은. 트랜잭션은 테스트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롤백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조금 건드리다가 중간쯤에서 롤백이 나도록 해가지고 앞에 것까지 다 롤백이 됐는가 이거를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수행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익셉션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내가 테스트용으로 강제로 예외를 던지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게 전체가 트랜잭션 잘 걸려있구나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또 코드를 고쳐가지고 그게 없는 것처럼 돌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닌 채로 특정 시점에서 강제로 예외 발생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써서라도 테스트를 할 텐데 근데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 코드를 굳이 일일이 모든 케이스에서 다 롤백 테스트를 한다? 그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테스트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버그로 남아있으면 로지컬한 버그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데이터를 추적해내는 것도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코드 리뷰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아니면 다른 정적 분석 도구라든지 뭐 AOP 툴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이 잘 걸리도록 코드가 항상 다 잘 작성되어 있는가 가이드를 따라서 뭐 이런 걸 검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특히 이제 JPA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그 얘기를 하죠.
JPA 디태치드 상태의 오브젝트의 변경이 자동 감지되지 않는 코드가, 그러니까 변경했지만 업데이트가 안 일어나는 거죠. 트랜잭션이 끝난 다음에. 트랜잭셔널 테스트에선 정상 동작하게 보이는 현상이나, 이분이 이제 경험하신 거고, 트랜잭셔널이 동일 클래스의 메소드 사이에서 호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스프링 기본 프록시 AOP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트랜잭셔널을 그 하나의 클래스에서 아직 트랜잭션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는 메소드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메소드로 콜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트랜잭션이 시작,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시작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스프링의 기본 AOP를 잘 공부하시면 항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배우시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이 트랜잭셔널이 적용이 안 돼요. 네,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테스트에서 트랜잭셔널을 걸어버리면 그냥 트랜잭션이 쭉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또 다른 문제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요 스프링의 그 프록시 AOP와 맞물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JP에서 세이브한 오브젝트가 영속 컨텍스트에만, 그러니까 메모리에만 존재하다가 최대한 플러시, DB에 SQL을 날리는 작업을 뒤로 지연을 시키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커밋할 때 DB에 인서트는 업데이트는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롤백 테스트를 해버리면 DB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날아가지 않은 채로 그냥 롤백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메모리에 있던 거 그냥 지우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테스트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플러시를 반드시 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팀원들 처음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JPA 테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해요. 매핑이 잘 됐는가, DB까지 갔다 와야 이제 매핑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인서트를 해봐야. 근데 리포지토리 불러가지고 뭐 하나 세이브하고 그리고선 끝나는 그런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요. 세이브 했으니까 얘는 DB까지 갔다 왔고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데, 이게 롤백 테스트가 되면은 메모리에다가만 만들어 놓고 DB에는 실제로 SQL을 날리지 않은 채로 테스트가 그냥 끝나고 에러 안 났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JPA를 사용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특히 등록만 하고 조회를 다시 내가 등록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 조회해오는, 그러니까 조회도 이제 아이디로 조회가 아니라 쿼리로 조회해오는 뭐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즉 자동으로 플러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테스트 코드 안에서 플러시를 강제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MySQL처럼 DB에 이제 세이브를 하려면 ID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일단 인서트부터 하고 시작하는 이런 DB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시퀀스 같은 거 사용하는 DB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메모리에다가만 달랑 만들어 놓는 그런 테스트를 만들고,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아마 경험했던 주니어 개발자들, 신입 개발자들, 스프링 좀 공부하신 분들이지만 JP 좀 공부했다고 하신 분들인데, 이거 제가 한번 테스트를 시켜보면 거의 100%다 이 문제에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셔널은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트랜잭셔널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게 이제 제 기본 전제입니다. 테스트용 DB까지 동작하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병렬 테스트 수행도 가능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격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테스트 코드 작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테스트 하나 수행하고 그 테스트에서 건드린 DB를 다시 초기화하는 코드를 일일이 매번 작성을 한다. 이게 테이블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거에 다 동일한 클린업 코드를 적용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테스트에서는 뭘 건드렸지? 이거를 다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초기화해 놓거나, 아니면 아예 DB를 매번 다 날리고 다시 초기화하는 테스트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코드는 코드대로 많이 늘어나고 테스트 코드에 두세 줄만 호출하고 끝났는데 클린업 코드가 20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클린업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 빼먹었단 말이죠. 초기화를 또 잘못했어요. 초기 상태를 바꾸고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트랜잭셔널을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대신 트랜잭셔널 테스트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위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그림을 그려놓고, 특히 JPA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가끔은 강제적으로 롤백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커밋이 되도록, 그러니까 트랜잭션에서 테스트 케이스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분리해서 실행을 하고 나서 이걸 테스트하는 게 여기서는 이 코드를 검증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명시적으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내가 테스트하는 동안에 건드렸던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세요. 뭐 이런 게 뭐 많지 않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트랜잭셔널을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필요한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가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테스트로 웬만큼 잘 작성해도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롤백 테스트를 했건 내가 직접 클린업하는 코드를 만들어 테스트를 했건 상관없이 내가 테스트를 잘 만들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100%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테스트로는 테스트 코드로는 검증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테스트를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커버리지는 막 100% 넘어가고 그러는, 100% 넘지 않겠지, 100%가 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테스트에서 검증하지 못한 경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가 작성하는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외에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환경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뭐 인스 테스트, 엔드-투-엔드 테스트 혹은 뭐 API 테스트 같은 걸 추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느 정도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테스트를 잘 만들어서 내가 작성하는 코드를 잘 보호하고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운영하면서 버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계속 그거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간다. 이거는 전제로 깔아야 돼요. 테스트 뭐 TDD를 했으니까 나는 완벽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안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특히 이제 리팩토링 할 때. 하지만 완벽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류,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경계 밖에서 디태치드 엔티티 변경 같은 거, 이런 거는 코딩 가이드를 잘 작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한두 번 경험하면 요거 놓치기 쉽겠구나, 그러면 이런 방식의 코드를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트랜잭셔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잘 더 주의 깊게 리뷰하자, 아니면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개발팀 안에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코드 리뷰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정적 분석 도구의 힘을 빌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제한을 걸어주는 등을 통해서 검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적극 권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단지 테스트에서 트랜잭션 시작하지 않고 DB 관련 작업이 수행되는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잭셔널을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트랜잭션이 시작되도록 하는 코드로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네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테스트 경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의 검증 문제인데, 수행하는 작업 전체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묶여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내부에서 여러 번 DB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전체 작업이 다 롤백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서비스에서 트랜잭션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리포지토리 여러 개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각각이 독립적인 트랜잭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다 성공하면 문제가 없어 버려요. 데이터를 검증해도 잘 됩니다. 근데 이게 트랜잭션으로 잘 묶여서 혹시라도 중간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다 롤백 되는가? 이거 검증이 안 되는 테스트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다 롤백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사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관련된 걸 바꾼다 그러면 롤백이 잘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트랜잭션이 정말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로그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강제로 코드에다가 롤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한번 써서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하여튼 뭘 통해서라도 정말 트랜잭션이 수행되는가는 한두 번쯤 검증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계 설정 문제 이런 거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트랜잭션 시작하고 종료하는 포인트를 딱 잡아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되고 종료됐는가 이거를 검증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 현재 보고 있는 답변 글의 URL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개된 글이니까 제가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트랜잭션 애노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게 처음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테스트 메소드 단위로 트랜잭션 경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롤백 테스트가 디폴트라는 게 코드에는 안 보인다는 게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트랜잭셔널이 붙은 테스트를 보면 요 테스트 시작에서 트랜잭션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트랜잭셔널 대신 뭐 테어다운이나 DB 등에서 DB 클리어하는 뭐 애프터 이치 같은 데서 DB 클리어하는 작업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테스트 이전 상태가 모든 데이터가 다 비어 있는 것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초기 데이터를 넣고 초기 상태를 DB에 넣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데이터를 클리어하는 작업에서 이를 정확하게 원복한다는 게 롤백 방식을 쓰지 않으면 매우 귀찮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초기 데이터가 달라지기만 하면 모든 DB를 정리한 코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으니 테스트가 다 깨지거나 실패할 다음 테스트가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가장 쉽게 데이터베이스화를 건드리는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할 때는 그냥 DB를 그냥 비어있는 채로 스키마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테스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해 놓고 그리고서 뭔가 로직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코드는 되게 심플한 케이스밖에 검증이 안 되겠죠. 데이터가 100만 개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이런 작업을 수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걸 검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진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런 건 좀 특별한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유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뭐 상품도 한 5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요거를 기본 데이터 세팅으로 해놓고 테스트를 수행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한번 DB 초기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롤백 테스트를 계속 돌리면 계속 그 어떤 데이터 상태에서 나머지 테스트가 다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트랜잭셔널을 사용하고 롤백 테스트를 쓰지 않으면 이거 클리어하는 작업은 정말 일이 커집니다. 일이 큰 게 코드도 많아지고 버그가 들어갈 확률도 클린업 작업을 잘못해서 버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 트랜잭셔널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이거에 따라 테스트 코드 작성과 이 테스트 코드가 실제로 런타임에 동작하는 것과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뭔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테스트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거나 잘못 테스트하는 거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생활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트랜잭셔널을 쓰지 않고 테스트해야 되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요 정도까지가 제가 이때 했던 얘기의 기본 내용인 것 같아요. 속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정도 답변해 드린 게 전부일 듯 하네요. 자, 이거를 쭉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한 20분 정도가 나가셨군요. 자, 맨날 재미없는 얘기만 해서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채팅창이 조용한 걸 보니 다들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재밌는 거를 제가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거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우리 인프랩에 어이구 바보 있더네 인프랩 맞죠? 인프런을 운영하는 인프랩의 CTO인 이동욱님 향로님이라고도 하고 그 블로그 URL 따라서 조졸두님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네, 아무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스택 오버플로 같은 데서는 야 누구 딱 지정해가지고 네가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긴 힘든데 자 인프런을 잘 쓰면은 내가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강생만 질문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물론 수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토비님한테 테스트에서의 트랜잭션 사용에 관련된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흥미로워서 공유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크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왜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왜 그다음에 웃음 포인트가 나오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댓글을 이제 쭉 따라서 읽다 보니 다른 분이 이제 저는 이제 트랜잭셔널 사용을 기본으로 권장한다. 이게 이제 답변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럼 그 이동님 의견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이주연님이 또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위에 그 크크한 의미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쓰자는 쪽이라서 트랜잭셔널 테스트를 안 쓰자는 이건 안티 패턴이다라고 하고 다니시는 바로 그 범인이 우리 그 이동욱님이 아니신가 의심스러운 그런 문장입니다. 이거는 토비님처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뭐 JPA 하면 한국에서는 우리 그 김영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놀라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트랜잭 테스트 코드에서 트랜잭셔널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다니 이야기가 보이더라 이것도 아니고 과연 요즘에는 트랜잭셔널을 쓰지 않는 게 유행인 건가? 내가 유행에 뒤처진 스프링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이 이제 순간 들어서 김영환님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트랜잭셔널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DB를 클린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 답변이 제가 김영환님한테도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딱 했더니 김영환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5만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 없으니 이게 이제 김영환님이 해준 답변입니다. 네, 블랙맘바님,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 뭐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요 답변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질문하신 분이 너무 기뻐서 제 수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아무튼 좋으셨나 봐요. 이제 그렇잖아요. 나는 트랜잭셔널 쓰는 거라고 이게 상식이라고 이제 믿고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검색을 해보니까 야 트랜잭셔널 쓰지 마. 그거 안티 패턴이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보이는 거죠. 순간 내가 잘못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해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티 패턴입니다. 왜도 없어요. 보통 그냥 딱 선언만 하고 말죠. 이분이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좀 안심시켜주는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편안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주니어는 초과 삼가는 물론 온 마음을 다 태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김영환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욱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지만 이제 토비님과 영환님 모두 쓰는 게 낫다고 하시니 그 편을 들겠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시죠. 안 쓰자는 쪽이라서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경험과 어떤 이유로 어떤 대안을 그러면은 써야 되는 건가? DB를 사용한 테스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건가?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향로 vs 토비 플러스 영환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는 좀 중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을 잘 주의하면서 써라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이동욱님이 큰일 났습니다. 준비된 패배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8월달에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데 제가 이동욱님을 한번 납치해가지고 요 얘기를 한번 깊이 있게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또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진님이 이제 멋진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동욱님 편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할 때만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유닛 테스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닛 테스팅. 잠깐만요. 그게 한국말로 뭐죠? 단위 테스트 이런 책인가요?
단위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면 안 되고 책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요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웃사이더님이 블로그도 올려주셨네요. 네. 네. 스프링의 펠레입니다라고 프로덕션 스테이지님이 하시는데, 펠레와 관련된 그 안 좋은 그 저거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자, 아무튼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 롤백 테스트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의 주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테스트를 작성할 때 클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이렇게 롤백 시키는 테스트니까 테스트를 커밋 시키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테스트에서는 트랜잭션 커밋 시키지 말고 끝나고 나면 그냥 롤백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테스트가 종료된 다음에 매번 종료할 때마다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매 테스트를 시작할 때마다 DB를 초기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테스트 시작 전에 하는 거죠. 종료 후에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더라,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선택지를 설명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문제가 있으니 내가 권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테스트 시작 전에 이 테스트를 위한 DB 상태를 초기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before each 같은 데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그 데이터 클린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테스트를 작성해라 라고 이 책에서 권장을 합니다. 예. 아마 이 책을 좀 진지하게 보시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따라가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그럼 트랜잭셔널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그 케이스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매 테스트 시작할 때마다 테스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수행하는 쪽으로 개발을 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님도 이 책을 보고 아마 그 생각을 하셨는지 어쩐지, 이거는 이동훈님 안 들어오셨죠? 전화를 한번 할까요? 바쁘실 것 같으니까 방송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어떤 의견이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으실 때 요것과 관련된,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게 아마 C샵으로 테스트를 작성하는 거를 쭉 설명하기 때문에 스프링의 트랜잭셔널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뭐 그런 주제가 잠깐 나오니까 그 부분 읽어보실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주의할 점을 잘 지키면서 트랜잭셔널 롤백 테스트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게 더 많은 테스트를 더 잘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은 현재 버전은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렇게 테스트에서 트랜잭셔널 사용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저하고 그다음에 챗GPT의 답변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월 달에 작성한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 시간이 벌써 얼마가 지났죠? 나오라. 시간을 볼 수가 없네. 이거 어디서 봐야 되지? 1시간 8분 지났군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된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이 트랜잭셔널을 사용한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를 쭉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제가 강의를 만들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솔님도 안 쓰자는 쪽인데 제 얘기를 들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안 쓰자는 쪽이면 그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자는 쪽이었나요? 이걸 알고 싶습니다. 초과 삼간을 뭐 태울 수는 없을 텐데 이걸 계속 썼던 사람은 사실 이거 없이, 그러니까 제가 스프링의 트랜잭셔널 테스트가 생기기 전에 DB 유닛 가지고선 DB 초기화하고 뭐 클린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DB 테스트를 작성하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긴 한데 이걸 한번 쓰고 나면 못 빼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맹솔님 혹시 자세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요거는 제가 약간 앞뒤에 좀 커팅을 한 다음에 다시 라이브 말고 일반 컨텐츠로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 잘 보내시고 제가 다음 주 중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